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중국은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명실상부 전세계 패권국으로 경제, 정치,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결국 이 다툼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국은 현재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21세기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1대1로 사업이 있죠. 그런데 최근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중국과 손을 잡고 일을 하다가 대인 곳도 많고, 심지어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나라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1대1로 사업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21세기 식민지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발표한 야심찬 계획,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거대한 유통망 프로젝트, 이른바 1대1로. 사실 1대1로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막 그렇게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이 사업은 기존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있는 육상해상 노선을 따라 이어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맺고 이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자원을 교류하며 상생 발전에 나아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업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찝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만 따지고 본다면 많은 국가들의 구미를 당겼죠. 실제로 이 1대1로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1대1로의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 세계 인구 비중의 50%가 넘는 약 44억 명인데다가 GDP의 규모는 약 21조 달러, 하나로 약 2경 7,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이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가 약 2,150조 6천억 원이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보다 약 13배 이상 크다는 것이었죠. 결국 1대1로 사업 발표 이후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0여 개국과 32개 국제기구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고, 각국 국가에서는 중국에게 지원을 받아 다리도 짓고 도로도 깔고 댐도 건설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의 패권자였어요.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이른바 중화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믿고 있는데, 중국이 내세운 1대1로 사업 또한 까놓고 보면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 씨앗을 심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대1로 사업에서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살자이지만,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수십 개의 국가에게 단독으로 영향을 끼친다? 과연 이 구조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1대1로는 현재 중국의 패권주의, 중국식 경제 질서의 확산, 중국 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에 있는 항구까지 약 2,800km에 이르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때 중국은 2015년 말부터 2059년까지 과다르항 운영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인들이 과다르 주변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시작했죠. 이에 파키스탄 어업 종사자들은 반발했으나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중국에게 돈을 빌린 입장이다 보니 오히려 중국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철책과 검문소를 설치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과다르 주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불법 조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파키스탄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인프라 건설 사업이 효율적이지도 않았어요. 파키스탄은 경제회랑 사업을 통해 인프라 개발은 물론 전력난 해결, 외국 자본의 유입 등을 기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파키스탄의 부채만 상승했거든요.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7년 기준 파키스탄의 대중국 부채는 이미 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30년 후에는 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지난 2022년 중국 업체는 파키스탄에 닐룸질룸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완공한 지 4년 만에 물을 공급하는 터빈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고, 매달 4,400만 달러, 하나로 약 58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죠. 물론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중국의 기술력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로 거론되는 우간다에서는 중국 기업이 나일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에서 500개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에선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미뤄진 사례가 존재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중국 부채를 갚는 것은 우간다의 몫이었고요. 또 저기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댐이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하거든요.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 코가코도 수력발전소.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천억 원의 건설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해요. 이 건설비 중 85%는 중국 개발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댐을 건설하는 것도 중국의 국영기업, 중국 수전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죠. 한마디로 이 수력발전소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해소하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수력발전소에 설치한 8개의 철제 터빈에 무려 17,000개의 균열이 발견됩니다. 이후 중국이 수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수리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것마저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에콰도르 검찰은 중국 차관을 받고 댐을 건설한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빌려준 돈을 정말 알차게 회수해갔습니다. 애초에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나 장비, 자재를 중국에서 공수해왔거든요. 이 말은즉 한 나라가 돈을 빌려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빌려온 돈을 해당 국가에 풀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이뤄야 하지만 1대1로 사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빌려준 돈을 중국이 다시 회수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국이 돈은 빌려주지만 그 돈으로 중국이 사업을 진행하고 돈을 빌린 국가는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중국에 차관 상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못 갚는다면 이것을 꼬투리 삼아 인프라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가죠.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에는 개발도상국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맨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자선사업가 비스무리하게 코스프레해서 신용이 낮은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줬거든요. 이러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뭐다 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중국은 애초부터 이런 국가들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왜? 돈을 못 갚는다면 돈 대신 다른 걸 주면 되니까요. 이 말은 즉 경제적 기술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중국의 주도 아래 경제, 정치,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득 볼 건 중국이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중국은 돈을 빌려준 국가들이 돈을 못 갚은 상황이 오게 되면 1대1로 참여국에 건설한 인프라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내륙국 잠비아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 잠비아라는 나라는 구리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 중에서 동메달에 들어가는 그 구리를 수출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인데, 중국은 잠비아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담보로 잡아놨어요. 원자재나 자원 쪽을 살펴보면 당연히 구리광산 등의 운영권이 담보로 잡혀있고, 에너지 쪽으로는 전력회사나 수력발전소, 인프라 쪽으로는 공항, 항만, 고속도로, 최근에는 또 방송국을 건드리면서까지 잠식하고 있죠. 실제로 방송국을 포함한 구리광산 운영권은 이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결국 잠비아는 중국에게 돈을 갚으면서 구리값이 오르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죠. 이후 원자재 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잠비아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2020년 11월 13일에는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 잠비아 수뇌부들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고, 대외 부채는 2021년 기준 173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중국에게 빌린 돈은 66억 달러, 대외 부채 비중 40%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2021년 8월 친중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신청도 하고, IMF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확장하던 인프라 사업도 줄이고, 때마침 구리값도 상승함에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중국과 엮여있는 문제와 부정부패한 정부, 그리고 구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는 잠비아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또 이 시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려보게 되면 라오스에 GDP 3분의 1 규모가 투입된 고속철, 스리랑카의 대규모 항만, 철도, 도로 등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각국에선 중국 부채에 덫에 걸려 디폴트를 선언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생각대로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않았죠.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투자해놨는데, 만약 돈 빌려준 나라들이 다 같이 나 못 갚아,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인프라를 꿀꺽한다고 해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의 2022년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누적 투자액은 이미 124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니까요.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1대1로 사업이 주춤하기도 했고, 현재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면서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유일한 G7 국가 이탈리아가 1대1로 사업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탈리아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즉각 탈퇴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탈리아는 입장을 이미 탈퇴하는 것으로 굳힌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탈리아가 반중 노선을 타게 된다면 야심차게 내세운 1대1로 사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